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국내 포털 서비스나 드롭박스, 에버노트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각 회사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연동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합니다. 이런 오픈 API는 대부분 표준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인 REST API를 통해서 JSON과 XML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델파이를 통해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화면처럼 모바일 화면에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선택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앞서서 REST, JSON, XML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델파이의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EST에 대한 설명입니다. 길게 설명을 해놓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네트워크 상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방식으로 리소스에 대한 조회라든지 수정, 등록과 같은 요청을 URL, 즉 주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RES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JSON과 XML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의 링크를 통해서 JSON과 XM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델파이에서 제공하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역할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요청, 응답, 인증, 분석 이렇게 총 5개의 용도별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T-REST 클라이언트는 실제 웹 서비스와 연결되어 요청과 응답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두 번째, T-REST 리퀘스트는 요청 시 필요한 리소스와 파라미터 설정을 갖는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T-REST 리스폰스는 응답 데이터를 보관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T-Authenticator 같은 경우에는 웹 서비스 인증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T-REST 리스폰스 데이터셋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응답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델파이에서 제공하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델파이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고 그 앱에서 웹 서비스에서 받은 기술 자료를 목록에 표시하고 목록을 선택하면 기술 자료 상세 페이지를 웹 브라우저에서 표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습은 델파이 XE7으로 진행할 거고요. 웹 서비스는 데브 기어 기술 페이지의 기술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델파이 XE7을 실행하고 웹 서비스 분석을 위해서 델파이의 REST 분석 도구인 REST 디버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에서 REST 디버거의 리퀘스트 탭의 URL 부분에는 이번에 웹 서비스에서 사용할 전체 URL 중에 베이스 URL, 그러니까 고정된 URL 부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둘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탭으로 넘어와서 리소스 부분에는 나머지 고정된 부분을 제외한 변하는 URL 부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none 부분에는 값을 10으로, URL 부분에는 우리가 사용할 기술 자료 홈페이지 부분을 넣겠습니다. 그 샌드 리퀘스트를 보내면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하단의 리스폰스 부분에 HTTP 1.1 200OK 라는 문자가 포함된 로그가 나타납니다. 바디 탭으로 넘어오시면 리스폰스 데이터 아래에 피드 그리고 엔트리스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기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리스폰스 데이터 하위에 피드 하위에 엔트리스 부분의 데이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JSON 루트 엘레멘터리 부분에 리스폰스 data.feed.entries를 입력하고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그 후 태블러 데이터 탭으로 넘어오시면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REST 디버거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얻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얻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앱을 개발하는 동안에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창을 닫지 않고 앱 개발 과정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델파이로 돌아와서 파일, 뉴,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델파이를 선택하고 블랭크 애플리케이션 폼을 하나 생성합니다. 폼의 크기는 모바일과 비슷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작업할 스타일 또한 iOS나 안드로이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앱에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T-앱 브라우저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플랫폼에서만 지원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타겟 플랫폼 자체를 윈도우즈가 아닌 모바일 기기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넥서스 7이 연결되어 있어서 넥서스 7을 타겟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의 U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에 탭 컨트롤 하나를 두고 탭 컨트롤의 얼라인을 화면에 깍차게 두는 컨텐츠로 두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해 탭 아이템 2개를 추가합니다. 탭 아이템 1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탭 아이템 1에는 툴바 하나를 놓고 이 툴바 위에 라벨 하나, 버튼 하나를 두고요. 이 라벨의 얼라인을 툴바에 꽉 차게 두는 컨텐츠, 그리고 텍스트는 델파이 기술 자료 JSON 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 글이 가운데로 오게 하기 위해서 호리젠탈 얼라인을 센터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버튼의 얼라인은 오른쪽에 두는 라이트로 두고 스타일 룩업 속성을 이용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친 모양인 리프레시 툴 버튼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탭 아이템의 나머지 부분에는 기술 자료의 목록이 나오게끔 하는 리스트 뷰를 넣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뷰의 얼라인은 화면의 나머지 부분에 꽉 차게 두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속성 중에 아이템 어피어런스의 아이템 어피어런스 부분에는 리스트 아이템 라이트 디테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탭 아이템 1의 UI는 다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탭 아이템 2로 넘어와서 여기서도 툴바 하나를 놓고 이 툴바에 라벨 하나와 버튼 하나, 라벨 2의 속성은 라벨 1과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볼 거고요. 버튼 2는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얼라인은 왼쪽에 오게, 그리고 스타일 룩업을 이용해서 뒤로 가기 모양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탭 아이템 2의 나머지 부분에는 웹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있는 T-웹 브라우저 컴포넌트를 이용할 거고요. 나머지 화면에 깍차게 두는 클라이언트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탭 아이템 1에서 탭 아이템 2로, 탭 아이템 2에서 탭 아이템 1으로 탭끼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폼에다가 액션 리스트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이 액션 리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스탠다드 액션 중에 체인지 탭 액션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액션 리스트를 이용해서
탭 아이템끼리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UI까지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는 앞부분에서 열어놓았던 REST 디버거를 열어서 Copy Component를 누릅니다. 그러고 이 카피된 컴포넌트들을 델파이에 Ctrl V로 붙여 넣어 보겠고요. 그리고 복사된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컴포넌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REST 클라이언트, REST 리퀘스트, REST 리스폰스, 리스폰스 데이터셋 어댑터 이렇게 4개의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랑 그리고 하나의 FD MEM 테이블이 생성됐습니다. 그럼 REST 리퀘스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요청을 주고 웹 서비스의 요청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는 이 응답받은 데이터를 한번 이 앱에 탭 아이템 1의 리스트 뷰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바인드 비주얼리 보시면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가 뜨고요. 여기서 테이블과 리스트 뷰를 싱크를 맞춰주고 그리고 요청받은 데이터의 글의 제목은 텍스트로 링크는 디테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을 여기 라벨2의 텍스트에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타이틀을 라벨2의 텍스트에 연결을 하면 이제 해당 목록을 눌렀을 때 탭 아이템 2로 넘어가서 라벨2에도 해당 글의 제목이 뜨게 되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모바일 앱까지 연결을 시켰고요. 이제는 버튼 기능 등의 이제 세부 기능들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폼에 이벤트 탭 중에 on create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앱이 실행했을 때, 폼이 생성될 때 탭 아이템 1이 먼저 보이게끔 나타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탭의 포지션이 안 보이도록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탭 포지션을 안 보이게 none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행되는 탭은 탭 인덱스 0 이게 이제 탭 아이템 1이라는 뜻입니다. 탭 아이템 1으로 실행을 되게 해달라 라고 한 거고요. 이번에 다시 F12키를 눌러서 폼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새로 고침 버튼을 on 클릭 이벤트 클릭했을 때 요청을 다시 해서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새롭게 받아오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의 아이템 중에 이벤트 중에 on 아이템 클릭 이벤트를 눌러서 이 글의 내용을 클릭했을 때 탭 2로 가도록 그리고 해당 누른 글의 URL을 지정해서 탭 아이템 2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른 아이템의 링크를 이제 URL을 웹 브라우저에 다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눌렀을 때 아까 생성했던 액션 리스트 중에 change 탭 액션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탭 아이템 1에서 탭 아이템 2로 이동하게끔 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탭 아이템 2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구현해 볼 텐데요. 뒤로 가기 버튼의 on 클릭 이벤트에서 뒤로 갈 때는 웹 브라우저를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change 탭 액션을 이용해서 다시 탭 아이템 1으로 이동을 하게끔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다 앱은 생성을 해 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 볼 텐데 우선 타겟 플랫폼이 알맞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요. 모바일을 열어서 자, 이렇게 처음 화면이 떴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해당 대부기어의 기술 자료 페이지에 있는 글들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글을 한번 클릭해 볼 텐데요. 그럼 탭 아이템 2로 넘어가면서 해당 글에 대한 상세 내용이 웹브라우저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글의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앱을 실행했을 때 아까는 리스트뷰에 아무 글 목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리스트뷰에 글 목록이 나오게 하시려면 폼의 온쇼 이벤트에다가 아까 요 새로 고침 버튼에 구현했던 기능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새롭게 REST에 리퀘스트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폼의 온쇼 부분에 목록을 보여지게 하는 기능을 구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해서 REST 디버거를 이용을 해서 웹 서비스를 분석하고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 모바일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앱을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멋진 앱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